네, 목요일장 마켓을 보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증시 흐름 본질 찾아야로 네. 첫 번째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가 났죠. 이제는 발표 직후 시장 상황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에 따르면 지난 12월 FOMC 이후로는 FOMC 그 당일과 다음 날의 주가 반응이 좀 대조된다라고 하더라고요. FOMC가 끝난 직후에는 재료 소멸이다, 안도다 하면서 상승을 했지만 하루 정도 생각하고 보니까 본질이 그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조금씩 하락폭이 조금 더 커져간다라는데 네. 그렇다면 당장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변동성이 조금 커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FOMC의 0.75% 자이언트 스텝 발표는 사실은 이미 시장에 많이 예고돼 있었고 이 예고된 소재들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변수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좀 안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자이언트 스텝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인지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것이 시장에 금요일, 월요일 저는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본질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0.75%에 대한 자이언트 스텝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미국의 FOMC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는 물가 상승이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을 더 이상 잡을 수가 없구나에 대한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 충격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투자자들은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또 하나의 변수는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물가를 잡지 않으면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한 빠른 행보를 이어갈 것이고 물가의 본질은 결국에는 에너지와 식량이기 때문에 바이든은 이에 대한 행보를 아마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 반등의 열쇠가 유가다라는 부분에 바이든도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요. 유가와 가스 가격 안정화가 프록시라고 하지만 오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증가분을 1억 29만 배럴로 유지할 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바이든은 사우디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네. 유가 리스트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아마 줄이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TV를 KBS 미국의 인터뷰를 보면 미국 시민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갤런당 7불을 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로 환산하면 리터당 2,5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크레이지 정도의 발을 던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실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마 사우디를 이제 간다는 이야기고 13일에서 16일 방문 예정인데 우리가 방한 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간다는 것은 이미 물밑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펙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가가 오를 때 많은 돈을 벌고 싶겠지만 바이든 거 좀 참아달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어느 정도 합의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이미 간다는 자체가. 그래서 유가는 아마 당분간은 이 정도 수준이거나 낮추는 수준으로 할 것이고 미국의 중간 선거까지는 유가는 더 이상 오를 것을 계속 미국에서는 잡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은 이미 선 반영이 됐고 유가 역시 조금씩 잡혀가는 양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매크로 불안감이 조금씩 이제 덜어가지는 거잖아요. 네. 매크로 불안감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경기와 무관한 업종에 투자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면서 관망할 시기인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매크로 불안감은 유가나 물가 상승,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크로 불안을 잠재우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네. 거고요. 이럴 때는 전체 매크로 시장에 편입되는 종목보다는 그 순간순간 오르는 종목들을 가지고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봅니다. 이것도 불안하시다면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맞고요.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에너지,
식량 관련 물가가 오를 때는 이 두 가지 종목과 그리고 반짝반짝한 종목들, 배터리라든지 이런 종목도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눈을 돌려서 관심을 가지는 게 투자하는데 바른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씩 이제 수익을 내시는 거 말고는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로벌 기조의 한국은행도 7월 빅스텝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IB가 모두가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까지도 선 반영된 재료인지 아니면 코스피 하방 가능성에 조금 약세장 진입에 대한 그런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지 여쭤볼게요. 저는 이미 다 선 반영되는 걸로 봅니다. 모두가요? 우리가 삼성전자도 그렇고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우리나라 금리보다는 FOMC 금리에 더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50% 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형주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선 반영되어서 국내 금리가 그렇게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정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불안하다면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많은 부분이 조금 선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오늘 증시 반등해도 괜찮을까요? 반등을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오늘 아마 불안감 해소 때문에 약간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등은요? 금요일 날 다시 또 선물 옵션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지켜봐야 하는 그런 관망세 시장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주세요. 네, 장남을 잃은 하이브 그룹 방탄소년단이 데뷔 9주년을 맞아 네.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엔터 관련주가 모두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하이브는 24%까지 거의 뭐 폭락 수준의 네. 주가 행보를 보여줬는데 하이브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비틀즈가 혹시 몇 년 활동한 거 아세요? 비틀즈요? 네. 글쎄요. 6년 활동했습니다. 6년밖에 활동을 안 했다고요? 네, 그 유명한 비틀즈가 6년 활동하고 해체를 했어요. 각자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BTS가 굉장히 오랜 활동했다고 봅니다. 장수 활동을 했다고 보고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 시기를 미리 분명히 예단했을 것이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하이브라는 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엔터 기업도 되지만 하이브는 다른 JYP라든지 SM과 달리 플랫폼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지원 그 하이브 대표도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고 물론 시장에는 충격이겠죠. 그리고 여전히 BTS의 어떤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하이브에 대한 주가는 바로 반영된 것 같은데요. 저는 멀리 본다면 만약 하이브라는 기업이 한 3년 전부터 대표이사라든지 경영진들을 일반 IT 기업들의 수장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 플랫폼 기업을 준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진짜 하이브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TS에 의존하지 않고 하이브의 매출이나 여러 가지들이 탄탄하게 올라간다면 저는 오히려 이번 효과가 굉장히 쓴 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엔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굉장히 큰 기대를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약세를 보여주는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저점의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 한번 오픈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 매섭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모두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0만 선을 내주고 있고 LG전자 등등 카카오, 네이버 모두가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올려주는 종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장중 6만 200원대까지 밀려가면서 6만 선도 위협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총리와 만나서 ASML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바이든 방한이라든지 유럽 출장이라든지 성과를 내고 있고 실적도 좋은데 방향성까지도 견조한 삼성전자 오히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 매수의 타이밍이 온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키워드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방한 그리고 미국의 대규모 투자 그 다음 주에 있었던 국내의 430조 투자 이런 일들이 되게 호재인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호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재가 아니 430조 투자 발표한 날 삼성전자 주가가 2% 떨어졌어요. 2.04% 떨어졌습니다. 우리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삼성전자 부사장진들의 대규모 인사이동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유럽 출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에 삼성전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저는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파운드리 사업에서의 뒤처진 부분과 수요율의 하락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현재
삼성전자가 초격차 이론으로 인해서 한 1.5년 정도의 격차를 벌이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계속 반영되고 있어서 거기다가 더 안 좋은 것은 매크로한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관 투자자들의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런 구조인 상에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출장에서 마치 거기에서 그 장비가 없으면 삼성이 어렵다는 식의 시그널은 오히려 시장이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서 당분간은 6만을 지키는 것도 버거운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매크로한 실적이라면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시장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런 이재용 부회장의 노력이 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니고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네. 아, 그렇다면 ASK 하이닉스에는 호재가 아닌가요? 하이닉스는 파운드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호재일 수도 있지만 하이닉스도 그렇다고 해서 전체 시장 자체가 흐름이 나쁘기 때문에 호재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호재이려면 삼성의 매물 자체가 굉장히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장 상황은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게 뭔가를 더 보여줘 하고 있는데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반대로 하이닉스에도 그렇게 큰 호재거리는 되지는 않겠죠. 네, 지금 대형주 투자 관점도 조금 위험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잘 참고해 주셔서 오늘장 대비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장 마켓7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